자,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더호텔 부동산 중개법인의 강용호 이사입니다. 모텔 운영에 대한 이제 실무 교육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모텔 운영을 이제 10년을 좀 했었어요. 웬만한 모텔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모텔을 하나 하고 싶다, 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한 달 정도는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해야 좀 많이 익숙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한 아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이렇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내권에 있는 모텔에 대한 정석적인 인원 구조 세팅이 청소 2회, 카운터 2회, 사장 1명, 장사가 잘 되면은 그냥 자기 가족으로 해서 지배인 1명, 이런 식으로 구조를 뒀었어요. 모텔 운영이 이제 주야로 하든지 아니면은 주주, 야야, 비비 이런 식으로 가든지, 운영을 할 때 아침 한 오전 시간대에는 사실상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오후부터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10시나 11시쯤에 이제 출근을 보통을 해요. 오전 중으로 나간 사람들 객실을 이제 청소를 하고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점심 이후부터 이제 손님들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면 청소 직원들이 이제 계속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또 대실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대실 손님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거의 정석적인 거고, 사장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객실에 이제 문제라든지 뭐 직원들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좀 해왔었어요. 낮 시간 동안 이제 대실도 돌리고 하면서 이제 저녁 한 6시, 5시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숙박 손님들 이렇게 받고, 그 이후에는 세탁물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좀 도와주고 운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숙박업 그 세계에는 그 옛날부터 좀 내려온 용어가 있는데, 그냥 모텔 장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속설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모텔에서 이 나가는 지출이라는 것들이, 다른 것들은 공값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나가는 비용은 많이 없어요. 인건비 싸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면 내가 직접 그 운영 전선에 뛰어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뭐 모텔 운영은 뭐 사실상 뭐 망하지 않는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시내 상권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50만 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이 장기방 때문에 들어갔었어요. 전형적으로 딱 장기방 위주로 하는 그런 모텔이었던 거죠. 내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했었던 거예요. 객실이 34개인가 이렇게 됐었고, 장기방 객단가를 50만 원씩 만실 채운다고 하면은 1,500만 원 정도였고, 달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 바로 구전 마케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참고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방 같은 경우는 이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 입소문들이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인부들한테 잘 보이면은 마케팅 효과가 제일 커요. 보시면은 예전에는 여기 이쪽이 공사 장기방 이렇게 있었었고, 최근에는 이쪽이 지금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로. 여기에 이제 모텔이 이렇게 있고, 사실상 모텔이 2군데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이제 그 기본 기초공사죠. 이렇게 바닥, 그것도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상 그 장기방을 했었을 때는 이쪽에 하나만 했었는데도 사람들이 거의 물밀듯이 몰려와요.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공사를 하는 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방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방을 한 개만 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만 해도 한 뭐 6개월이면 6개월, 짧으면 뭐 3개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현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장기방 자체만으로 해도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참 장사가 잘 될 때는 진짜 방이 없어서 팔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였었어요. 모텔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지출 내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지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임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일단은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과금인데,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모텔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랑 화재보험, 그 비용이 거의 한 10만 원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준을 제가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게 있는데,
보통 한 객실 30개짜리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물론 어떤 보일러를 쓰고 난방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또 다르긴 하겠지만은 수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30개 기준으로 여름에 한 20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겨울에는 한 350에서 한 400 정도로 한번 기준점을 한번 좀 잡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가는 지출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나가는 지출이 있어요. 그것도 운영을 할 때는 그 교육이라는 걸 들어야 돼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의무거든요. 또 나가는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고, 그 화재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보통의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관리자가 돼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걸 하려면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점검해가지고 이제 관공서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소방서인데, 보통 이거를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행업체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용도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건 거의 고정값이에요. TV,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 하나당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TV,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인터넷 비용이 한 33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화재 안전 점검 그거 같은 경우도 한 10만 원. 승강기 점검 비용도 한 10만 원 매달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비품 같은 경우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데가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객실이 막 6, 70개 막 이렇게 좀 사이즈 덩어리가 큰 것들은 더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한 30개 정도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그래도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기방 위주로 돌아가는 모텔 같은 경우는 비품 비용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냥 필요한 거, 칫솔, 치약, 면도기, 비누, 요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게 그 비품 같은 경우는 비품 업체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가보다 굉장히 싸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해오거든요. 음료수 같은 거 이제 캔 음료수 하나만 해도 100 얼마, 비싼 거는 뭐 200 얼마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인건비가 되겠죠. 광고비랑 세탁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광고비랑 세탁비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냥 기본 광고비 안 내고 그냥 등록만 해놓고, 만약 그걸로 해서 들어오면은 수수료 10%만 떼는 그것만 했었는데, 이제 광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마다 또 다르고 이게 얘기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어보시면 될 거고, 지출 내역은 거의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변동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이제 이 지역마다 어떤 상권이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은 거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도 파악을 하시면 좋죠. 이후에도 계속 더 필요하신 것들은 제가 또 많이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생리나 이런 것들은 좀 빠삭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